돈이 있으면 자식도, 가족도, 심지어 가장 가까운 사람도 변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저는 평생을 아끼고 절약하며 살아왔고 노후를 위해 모은 돈이 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탐내는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제 며느리였습니다. 저는 올해 70을 넘긴 평범한 노인입니다.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떠났고 홀로 두 아들을 키웠죠. 큰 아들은 일찍이 독립해서 잘 살고 있었고 작은 아들은 결혼 후에도 제 곁에서 지냈습니다. 저는 작은 아들과 며느리를 친딸처럼 아끼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며느리의 태도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것들이었죠. 집을 팔 생각이 없냐고 넌지시 묻는다든가 돈을 맡기면 안전하게 관리해주겠다는 말들을 슬쩍 흘리곤 했습니다. 저는 그저 며느리가 농담 삼아 하는 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며느리는 저를 속이고 저의 재산을 빼앗으려는 계획을 치밀하게 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느 날 며느리는 이런 일을 벌였습니다. 제 방을 청소한다며 들어와서는 제 서랍을 열어보고 중요한 서류들을 뒤적이기 시작했던 겁니다. 다행히도 저는 그 장면을 우연히 목격했습니다. 며느리는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건 그냥 정리해드리려고 본 거예요. 헷갈리시는 것 같아서요. 그녀의 말에 찜찜함을 느꼈지만 직접적으로 추궁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후 중요한 서류는 모두 따로 보관하기로 했습니다. 그날 이후 며느리의 행동은 점점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몇 주 뒤 며느리는 아들이 출근한 낮 시간에 제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제가 좋은 투자 정보를 들었어요. 어머님 재산 중 일부만 투자하시면 2배로 불릴 수 있대요. 제가 그쪽 사람들을 직접 만나봤는데 정말 믿을 만한 사람들이에요. 어머님을 위해 준비한 거예요. 며느리는 친절하게 설명하며 각종 자료를 내밀었지만 정작 그 자료들은 어딘가 허술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며느리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나중에는 아들의 명의로 저의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 했습니다. 은행에서 알림이 오기 전까지 저는 이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은행에서 걸려온 전화를 받고 나서야 며느리가 제 명의를 사용하려 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제서야 며느리가 이 모든 일을 치밀하게 계획했음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변호사와 상의 끝에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제 재산을 절대 며느리에게 넘기지 않도록 법적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모든 문서를 다시 정리하고 제 노후를 위한 신탁 계좌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들에게 이 사실을 아들에게 알리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작은 아들을 따로 불러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 아내가 나한테 돈을 요구한 적이 있더구나. 그리고 내 명의로 대출을 시도한 적도 있어. 아들은 깜짝 놀라며 손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아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이에요? 그럴 리가 없어요. 저는 조용히 준비해둔 증거를 꺼냈습니다. 며느리가 저에게 했던 말들을 녹음한 파일과 재산, 이전 서류를 몰래 준비하려 했던 흔적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들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렇게 다음 날 가족회의가 열렸습니다. 며느리는 처음에는 억울한 표정을 지으며 울먹였습니다. 어머님, 그게 아니에요. 저는 그저 어머님을 도와드리려 했던 거예요. 그러나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도와주려 했다고? 내가 날 속이려 했다는 증거가 다 있는데? 내가 날 진짜 가족으로 생각했다면 내 돈이 아니라 나를 먼저 생각했겠지. 아들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작은 아들은 결국 며느리에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그렇게 며느리는 집을 떠났습니다. 저는 아들과 손주를 지키기 위해
더 이상 며느리와 엮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제 재산도 제 인생도 이제는 오로지 저를 위해 사용하기로 다짐했습니다. 돈 앞에서 드러나는 사람의 본성. 저는 이 일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도 절대 방심하지 마세요. 가족이라도 아니 가족이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